그래서 밑에 여기만 밑에 첫 번째 단락부터만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제 쌤 생각으로는 정보가 나열되는 과학 지문은 정보들이 많으니까 그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칠한 거예요, 그렇죠? 식욕이 나왔어요. 식욕이 뭐 어떤 개념인지는 쭉 읽어줬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만든시 필요하다. 뭐 이거는 솔직히 배경 지식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식욕이 우리 뇌에 작용하는지가 거기 그 다음부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 같아요. 여기가 이제 표시가 돼야 되겠지. 뇌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중추 이제 식욕 중추라는 곳에 영향을 받는데 그 식욕 중추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하나는 배가 고픈 느낌이 들게 하는 게 섭식 중추고, 그 다음에 배가 불러서 이제 더 이상 먹지 않아야겠다라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게 포만 중추다. 그러니까 중추라는 게 있다라는 거는 뭔가 통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뇌에서 우리의 몸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 식욕 중추가 바로 이 뇌의 시상하부에 있다. 뒤에 좀만 내려가 보면 나중에 이것도 나오죠. 이제 전두 연합 영역 뭐 여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 상태인데 더 먹으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관여하는 영역은 또 다른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뇌는 맞겠지만 이제 뇌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이 식욕이라고 하는 이 욕구는 이렇게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식욕 중추의 영향을 받고 이게 두 개로 나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일종의 과정이거든요. 식욕을 느끼는 과정, 맞지? 내용 전개 방식이 설명하는 방법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라면 끓이는 방법을 설명해 줬잖아? 그러면 맨 처음에 물을 몇 cc 넣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이제 끓인 다음에 맨 처음에 뭐 하고 이게 다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게, 이제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 대조 이런 것도 있고, 정의, 분류, 분석 막 여러 개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쵸? 그 중에 하나가 과정이에요. 알았죠? 그럼 여기서도 요 4줄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우리 몸에 영양분이 필요해. 그랬으면 이제 섭식 중추가 뇌 안에 다양한 곳에 이제 아까 위에 보면 배가 고픈 느낌이 들게 하는 이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욕이 느껴지면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밥을 먹고자 혹은 뭔가를 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영양분의 섭취가 늘어났을 때는 더 이상 이제 더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포만 중추가 작용되고 식욕이 억제되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메모를 쓴 건 뭐냐면, 쌤이 이제 이게 우리가 헛되지 않으려면 이런 내용은 어차피 내공이 쌓일 거예요. 이런 어려운 지문도 많이 다루면서 내용이 어렵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진짜 그 문학 어렵다, 비문학 어렵더라고요. 그거는 어차피 아직 2년이 남았잖아. 그래서 계속 내공이 쌓이면서 많이 알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시간 싸움이잖아. 타임어택을 막 소홀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선배들은요. 시간이 모자랐어요. 다 용서되는 거야. 너 왜 못 풀었어?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나중에 수능 때도 못 풀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그 외적인 게 안 이게 뭔가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뭔가 시도를 해봐야 돼. 그래서 너무 시험지가 깨끗해갖고 내가 문제를 푸는데 아까 이게 어디 있었지? 이거는 찾을 수 있겠다. A, B 나왔으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다시 막 본문으로 돌아가서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낭비한다면은 뭔가 이제 메모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빨리 속독하면서. 그러면은 여기에 부분에 이제 어차피 그 시험지는 내 건데 그치? 누가 뭐라고 한다, 누가 어떻게 쓰든 간에 나만 잘 보이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여기 부분에 식욕을 촉진할 때는 섭식, 식욕을 억제할 때는 포만 중추,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듯이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전체적으로 부분 중이 어디에서 뭐가 나왔는지를 이제 좀 필기를 하면, 약간의 메모를 하면서 속독을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 게 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A로 넘어갔어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자기가 물어보고 이제 자기 대답을 하죠. 뇌에 있는 이런 이 두 개의 중추가 어떻게 몸속의 영양분에 따라 식욕을 조절하는 것일까? 어떻게 식욕을 조절하는지를 설명해 주겠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쌤이 써놓은 게 뭐냐면요. 딱 우리 매번 하지만 이렇게 비문학에는 반드시 이제 뭘 다룰 것인지를 제시를 해줘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도 화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할 거리가 뭔지를 얘기해줬고, 이게 일종의 표지라고 했죠. 표지는 뭐냐면 뒤에 이어질 내용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이 뭔지를 미리 알려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나 표지가 요 두 줄에 담겨져 있다.
식욕을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겠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밑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혈액안의 영양소인데, 아까 그림에서도 있다시피 요 혈액안에는 혈액과 함께 영양소가 흐르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영양소 중에서 밑에 탄수화물에서는 포도당, 지방에서는 지방산, 이렇게 분해되는 것들을 얘기 위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 A를 나눠본다면 여기 정도, 반면에 요 전까지겠죠, 그쵸? 한 5줄까지. 여기는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소장에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 그 포도당은 다시 혈액 속에 흡수돼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지나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포도당의 농도가, 혈액 속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줄여야겠죠, 그쵸? 그러면 그때 줄일 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이제 호르몬인데 아마 포도당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나 보죠. 그 인슐린이 분비돼서 결국에는 이 인슐린과 포도당이 혈액을 같이 타고 시상하부로 이동하게 되고, 아까 시상하부에는 뭐가 있다? 식욕을 담당하는 중추 2개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이 먹었으니까 그만 먹자. 그 인슐린과 포도당이 시상하부에 어디로? 포만 중추의 작용을 촉진하게 해서 배부르다 그만 먹자라게 만들게 했고, 섭식 중추는 이제 그만 억제하게끔 해서 마침내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나서의 우리 몸의 반응. 그 다음에 지방은 어떻게 밑에 보면 우리 몸에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이제 결국에는 식욕에 대한 얘기니까, 지방은 피부 아래 이제 조직에 중성지방, 그러니까 중성지방은 이 지방이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봤겠지만 안 먹고 운동을 하거나 뭐하게 하면 이 지방을 태운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공복 상태가 길어지고 나서 혈액 속으로 그 지방들이 흘러가서 간에서 분해가 되더라. 뭐로? 중성지방이 분해가 돼서 지방산이 되더라. 그리고 그 지방산이 혈액을 타고 다시 시상하부로 이동을 해서 그 시상하부에서 밑에 밥 좀 먹어야겠어, 뭐 좀 먹어야겠어, 반대로 이제 식욕을 촉진하는 섭식중추의 작용을 촉진하고, 반대로 포만중추의 작용은 억제해서 몸속에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게 이제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대요. A를 2개로 나누면 뭐 이렇게 2개, 그치? 크게 혈액 속에 있는 영양분에 따라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느냐, 아니면은 피부 속에 이제 누적되어 있는 피부의 조직 안에 밑에 보면 저장되어 있는 중성지방을 밑에 보면 이제 뭐 섭취한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고, 공복 속에서 중성지방이 지방산으로 분해돼서 이제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그 2개가 다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마지막 부분이죠, 그쵸? 여기가 이렇게 2개, 3줄이거든요. 식욕의 목적이라고 쌤이 써놨거든요. 왜 그러냐면 영양분 섭취가 목적인 건 맞아요. 생존을 위해서, 그쵸? 생존을 하려면 뭔가를 먹어야 되고, 그 뭔가를 먹어야 되는 게 쓸데없는 걸 먹으면 안 되죠.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양분 섭취가 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식욕의 목적을 써놨는데, 오른쪽에 보면 꼭 식욕의 목적이 영양분 섭취가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매운 음식이 먹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영양분의 섭취는 상관이 없고 그냥 취향이나 기분에 좌우되는 식욕. 그래서 두 개 종류가 아니라 2부류 정도 영양분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식욕이 당연히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취향이나 기분에 좌우되는 식욕도 있다더라. 2개의 식욕이. 그래서 식욕의 목적은 크게 2개인데 생존의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분위기,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취향, 뭐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식욕도 있더라. 근데 이때 이 식욕, 특히 취향이나 기분에 좌우되는 식욕은 시상하부가 아니라 전두연합 영역이라는 그 뇌 부분에서 대뇌 앞부분에 있대요. 전두엽이라고 하죠. 우리가 후두엽, 전두엽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두연합 영역이라는 그 앞부분의 뇌 영역에서 일부에서 이것을 조절을 하는데, 여기 3개를 쌤이 써놓은 건데, 여러분들 팁을 드리자면 정보가 많이 나열되니까 이걸 다 밑줄 긋고 하는 것도 그것도 오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쌤 생각으로는 번호를 제일 붙여주는 게 제일 좋다. 특징 1 전두연합 영역이라는 이 대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1번 정신적이고 지적인 활동도 담당하고요, 식욕에도 영향을 미치는 곳이래요. 전두연합 영역이라는 그 대뇌의 전두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자, 특징 1. 자, 2번은요, 음식의 맛이나 냄새,
이런 다양한 감각적인 정보를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기억해내는 저장장치이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대뇌의 앞부분 전두연합 영역의 특징이래요. 세 번째, 이렇게 임의로 나눈 거예요. 뭐 이게 절대적일 수 없죠, 그렇죠? 아무리 네로라는 유명한 인간 선생님이 어떻게 말을 하셔도 내가 나에 맞지 않는 방법이라면 바꿀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맛이 없어도 건강을 위해 음식을 섭취하는 것 같이 먹는 행동을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일. 뭐 여기를 긋든 안 긋든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치? 쌤은 이걸 3번이라 볼게요. 그러면은 전두연합 영역이 하는 일 혹은 전두연합 영역의 특징 정도 되겠죠, 그쵸? 먹는 것과 관련이 다 있네요, 그쵸? 이런 3개 정도가 나오는데, 자, 마지막은 빨간색으로 큰 이유는 그래서 이 전두연합 영역에서 지령을 내린다. 야, 내가 지금 배부르긴 하지만 지금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내 기분이 몹시 안 좋아. 나 매운 거, 그 다음에 막 단 거, 맞지? 뭐 짠 거 이게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신경세포의 신호를 통해서 섭식중추와 포만중추로 전해지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전두연합 영역이 하는 일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이제 시상하부로 전달되는 그런 이제 진짜 몸의 생존을 위한 반응이 아니라 이렇게 취향, 그 다음에 기분에 좌우되는 식욕을 위한 그런 지령을 내릴 때 이제 전두연합 영역에서 내린다. 나 지금 밥 많이 먹어서 배부른데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뭐 좀 먹어야겠어. 이런 거. 그래서 밑에 보면 여기 이제 마지막 여기 부분이 이런 얘기네요. 음식을 먹은 후에 더 이상 못 먹겠어. 더 이상 못 먹겠다. 그치? 요거를 2개로 나눈 거죠. 실제 배가 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 먹겠죠. 두 번째, 배가 차지는 않았지만 어떤 특정한 맛에 질렸기 때문에 그래서 2개로 나눈 거고 이것도 잘 봤을 거예요. 그렇죠? 핵심은 요 2개죠. 그렇죠?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2개에서 찾은 거고요. 자, 배가 찬 상태에서는 전두연합 영역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가 찬 상태를 가정해 봤어요. 그렇죠? 배가 찼어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이 섭식 이제 중추가 억제되는 게 맞죠. 포만 중추가 활성화돼서 더 이상 안 먹으려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건 시상하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전두연합 영역에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배가 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속에 디저트가 들어갈 아주 맛있는 간식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령을 내린다. 그래서 밑에 지령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맛있다와 같은 신호를 섭식 중추로 전두연합 영역에서 직접 보내고 생존하고는 다른 문제인 거지, 그치? 그래서 시상하부가 관여하지 않았지, 그치? 혈액 속에 영양분이 영향을 준 것도 아니죠, 그쵸? 오로지 내 뇌, 전두엽이라는 감성의 감성,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그걸로 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밑에 보면 오렉신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돼서 이 물질이 위의 운동과 관련되는 신경세포를 자극시키거나 이제 반응을 해서 위에 있는 이미 이제 섭취해서 들어가 있는 내용물들을 밀어냈다라는 건 자리를 마련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밀어내고 거기에 또 다시 이제 간식이나 디저트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이것도 다 과정이죠, 뭐. 그렇죠? 사실 나열이니까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 없고 그래서 배가 차지 않은 상태지만 뭐 오른쪽에 전두연합 영역의 영향으로 특정한 맛에 질릴 수도 있다. 그 다음 얘기죠. 그래서 색깔을 달리 밑줄을 그어봤고요. 식사가 끝난 후에는 되게 단맛의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 음식의 맛들이 대체적으로 자극적이지 않아서, 그치? 그래서 밑에처럼 그 정도의 단맛을 내는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질려버린 거죠.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 단 것을 먹고자 한다. 그래서 뭐 밑에 보면 충분히 설득이 있는 표현이 되는 거다. 무슨 주장하는 글이 아니죠? 그냥 아주 이제 그냥 가장 기본적인 식욕의 과정이라던가 그 다음에 생존의 문제가 아닌 그런 식욕에서도 어디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설명해주는 그런 참된 그냥 설명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문제를 보니까 이런 문제 유형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순히 문제 풀고 답 맞추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의미가 있으려면 이렇게 문제 유형도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드릴게요. 이 문제가 왜 맞냐면 표제와 부제는 어디 있냐면 신문 기사에 있어요. 그렇죠? 신문 기사는 매체거든요. 나중에 이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친구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국어에도 선택 과목이 있으니까 그때 이 표제와 부제는 화작에서도 나오고 언매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우리 이제 선택 과목 있잖아요. 국어에서 이 2개는 반드시 보게 될 문제예요. 내신에서든 모의고사에서든. 그럼 표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고 이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팁을 드리자면 모든 문단 있죠. 그렇죠? 우리가 문단별로 분석하잖아.
그 문단의 내용들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표지가 제대로 된 표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대표 제목, 헤드라인, 뭐 이제 가장 큰 뉴스의 제목, 기사거리의 그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표제인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모든 문단의 내용을 어느 정도 다 포함하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라도 배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얘기 중에서 전두연합명령이라는 말만 썼다면, 이게 표제라면, 위에 게 표제잖아요. 4번, 5번은 확실히 틀렸죠. 왜? 전두연합명령은 이른바 생존의 문제가 아닌 식욕을 설명할 때만 나왔어요. 그 전에는 전두연합명령은 필요 없고 시상하부 얘기를 꺼냈어요. 시상하부도 뇌의 부분인데, 그러면 얘는 일부만 포함하고 있는 말이니까 4번, 5번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문제가 아주 어려운 편은 아니니까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다른 문제, 어려운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 문단의 웬만한 내용을 다 포함은 하고 있어야겠다. 어느 하나가 문단이 배제가 돼 있다 싶으면 아닐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부제목이니까 부제는 보충하는 내용이 돼야 된다. 뭐 이제 본 표제에서 언급하지 못한 부분이나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부분. 그래서 답은 1번밖에 없는 게 될 것 같아요. 아마 표제만 봤을 때는 1번도 2번도 3번도 어느 정도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부제를 보시면 좀 틀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욕이 생존의 식욕은 아니니까 2번의 부제목도 영양소의 종류와 역할이 나오긴 했으나 밑에는 영양소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여기는 전두연합명령에 어떤 부분이 뭐 이제 이런 영향을 보내서 이렇게 디저트가 생길 뭐 먹을 수 있는 가능성, 뭐 그런 여지를 준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얘도 이제 약간 편중돼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 확인 문제니까, 위의 운동에 관여한 오렉신은 전두연합명령에서 분비된다 했는데 맨 마지막에 오렉신 나왔거든요. 그쵸? 오렉신이 분비돼서 물질이 나온다. 오렉신은 위의 운동에 관련되는 신경세포에서, 세포에 작용해서, 이 오렉신은 저 위에 보면 신경세포가 여기를 섭식중추로 보내면 거기에서라고 했죠? 섭식중추에서 라는 뜻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시상하부에 있겠지. 그치? 시상하부에서 이제 섭식중추가 있고 그 섭식중추 안에 요 오렉신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번 틀렸죠? 확실히. 그쵸? 신호를 섭식중추로 보내면 거기에서 오렉신이 물질이 만들어진다. 12번은 A가 뭐냐면, A가 요거였어요. 그쵸? A가 음식을 먹은 후에 야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근데 디저트는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이제 요게 뭐냐면 식욕중추의 작용을 고려해서 얘기해보자. 말이 안 되죠? 진짜 식욕중추의 작용을 고려해서, 식욕중추가 뭐였지? 시상하부에 있는 중추, 우리 몸에 우리가 갖는 식욕을 좀 이제 촉진시키고 억제하는 그런 균형을 맞추는 기관인 거지. 그치? 그런 작용인 거지. 그러면 A가 말이 안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많이 먹었어. 다 먹어서 배불러서 이미 내 몸 안에는 포만중추의 작용이 활발해요. 더 이상 먹지 않고 싶어해요. 그런데도 A처럼 디저트를 먹고 싶어 한다라는 말은 모순적이죠. 모순은 뭐다? 비상식. 말이 안 되잖아요. 배부르다라고 했는데 왜 더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해석한 거, 그걸 이해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4번이라는 거죠. 그렇죠? 모순이다. 말이 안 된다. 배불러서 더 이상 안 먹고 싶어야 되는데 왜 먹고 싶냐 이거지. 그치? 그 다음에 요 13번도 A를 이렇게 아까 나눠놓은 거예요. 그쵸? A 여기 기억나시죠?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탄수화물을 이제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그 포도당이 우리 몸의 혈액을 타고 온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억은 포도당이 되겠죠. 그쵸? 나중에 뭐 진짜 실제 문제였었으면 이렇게 적어도 괜찮죠. 그 다음에 췌장에서 이것이 분비돼서 이제 왼쪽에 췌장 얘기가 나올 때는 여기였어요. 인슐린. 혈중에 포도당이 그러면 너무 많아지는 것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인슐린은 포도당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나 봐요. 그래서 같이 포도당과 시상하부로 흘러가서 더 이상 음식을 못 먹게 아까 말했던 포만중추를 자극시켜서 원활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공복이 길어지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우리 피부 조직 밑에 쌓여있던 이 중성지방을 분해한다. 누가? 간.
간을 따라서 혈액을 따라서 이 중성지방이 이동해서 간에서 뭘로 분해가 된다? 지방산으로 분해가 된다. 그래서 그 지방산과 혈액이 같이 또 시상하부로 흘러들어가서 뭘 자극한다? 뭘 촉진시킨다? 섭식중추. 빨리 밥 좀 먹어라, 뭐 좀 먹어라, 그치? 그래서 오른쪽에 마침내 뇌에 최종 전달된다. 식욕이 생기고 촉진되고 억제되고 하는 게 발생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뭐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혈액 속의 기억의 양, 기억은 포도당이었죠? 여기에 줄어들고, 디귿의 양, 요거는 뭐였죠? 지방산이었죠, 그쵸? 이제 피부 조직 안에 이제 밑에 축적돼 있던 중성지방을 녹여서 지방산이 분비가 많이 되면서 혈액을 타고 시상하부로 가서 밥을 많이 먹으라고 한다. 답은 4번이겠죠. 오른쪽에 마지막 하나, 여기 볼 때 이 대화를 봤을 때 밑에 보면 A는 섭식중추의 작용으로 뷔페에 가자가 맛있었다고 떠올릴 수 있겠군. A가 지금 뭐 하냐면 너 조금 전에 배 터질 것 같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여기서 먹어봤는데 진짜 달고 맛있었어. 그래서 나는 지금 밑에 이 후식 먹을 배가 따로 있어. 이거 먹고 싶어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이때 맞는 걸 알맞지 않는 걸 찾는 건데 섭식중추가 작용할 리가 없다. 섭식중추는 빨리 먹어. 몸에서 아까 우리 봤던 이제 지방산으로 분해가 된 것들이 혈액을 타고 올라와서 빨리 밥 좀 먹어. 지금 공복 상태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 섭식중추가 작용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전두엽의 연합 영역에서 이제 밀어냈겠죠, 그쵸? 야, 지난번에 너 진짜 맛있었잖아. 여기 배부르긴 하지만 위에 있는 것들을 좀 밀어내서 섭식중추에 뭐가 오렉신 맞지? 아까 그 물질이 분비되면서 자리를 만들겠죠. 그래서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 더 있거든? 근데 내가 이제 쌤이 어차피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데 이런 게 좀 재밌는 일화를 얘기해 줄게요. 여기 이제 페이지는 36쪽인데 두 개를 원래는 하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 36쪽을 보면 우리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은영 박사님도 일종의 뭐 정신 분석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 정신과 선생님들 중에서 정신과 의사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제 유명한 그 유태인이 있어요.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태인이었는데 나치가 가장 악랄한 그 수용소 누구지? 안내이가 죽은 그 수용소 이름 아우슈비츠 수용소 들어봤잖아요. 그 의사인데 원래는 정형외과처럼 이렇게 이제 겉으로 난 상처 이런 걸 이제 치료해주는 그런 의사셨는데 거기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제 수감됐다가 거기 들어가면 다 죽잖아. 그러면 야 유태인들 남자들한테 너 뭐 하다 왔어? 너 하던 일이 뭐야? 저 의사였습니다. 너 의사야? 그러면 의사니까 시체 좀 날라. 시체 나르는 일을 했어. 의사라서. 그래서 나르는 일을 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일정한 비율로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정한 비율이라는 게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람 죽이는 공장이었잖아요. 그치? 특히 여자나 아이들 맞지? 노인분들 막 그냥 무조건 죽이고 그냥 강제 노동시키고 죽이고 남자들 맞지? 그렇게 죽어나가던 숫자가 비율이 있었어. 이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그 시체를 나르면서 계속 이제 얼마 정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알잖아. 근데 꼭 그렇게 죽이지 않아도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하거나 포기해서 죽는 사람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크리스마스를 딱 한 달 앞두고 11월 25일 마치 요 기간 동안만 갑자기 죽어나가던 사람들이 이제 비율이 많이 줄어든 거야. 왜 줄었나 했더니 이른바 긍정의 마인드. 야 이제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 지긋지긋한 전쟁도 끝나고 우리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이 힘을 냈다는 거야. 그래서 물론 이제 공장처럼 막 그 독가스 살포해서 죽어나가는 사람의 숫자는 있겠지만 그 외의 숫자의 사망률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야. 이걸 발견하신 거야. 근데 이제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원효대사 있잖아요, 그렇죠? 해골물 알죠? 해골 맛있게 먹었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어제 진짜 달았더라. 와 그거 어디 물이야? 진짜 좋은 물 같던데. 해골이니까 진짜 막 시체에 막 그 썩은 물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막 진짜 내가 맛있는 커피 타줄게 이러면서 카카해 막 뱉고 막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런 사람은 없지만 이거 어디 커피예요? 원두가 진짜 좋다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이에요, 진짜 그래 본 적 없어. 근데 그게 정신분석학의 핵심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결국엔 전쟁이 끝나진 않았어.
그게 나중에는 사망률이 다시 돌아온 거야. 예전처럼 다시 높아진 거야. 이 단순한 사실을 가지고 이분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유명한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뭐 이렇게 모든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뭐 롤모델은 아니지만 이게 뭔가 이제 선지자 뭐 이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요 칸트가 아니라 프로이트라는 요 분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의식을 보이지 않는 거는 정신이라 하잖아. 정신을 이렇게 나눠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지문이 굉장히 좋은 이유는 한 번은 달아보면 좋겠다. 우리가 보는 우리의 모습은 요 일부예요. 그 일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 우리의 정신이라는 거야. 넌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냐? 우리가 말하는 건 요거밖에 없어. 그러면 이 프로이트가 그 나머지는 이렇게 상당 부분 보이지 않는 요런 거. 근데 요 원초화가 보시면은 욕망대로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욕망을 최대한 합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승화시켜서 뭐 예술로 막 이제 이겨낸다던가 뭔가 이제 내가 공부를 이겨낸다. 이런 게 자아. 그 다음에 완전 원칙주의자. 야,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성인들, 세인트의 훌륭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이게 초자아. 그래서 이게 프로이트. 그 다음에 좀 복잡하지만 융이라는 사람이 조금 이거를 더 강조하고 복잡하게 만든 게 요 오른쪽에 정신 분석 심리학. 그 다음에 프로이트가 말한 건 정신 분석학.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좀 그렇지만 한번 다뤄보면 좀 좋은 지문인데 11분이거든요. 그래서 쌤 생각으로는 못하겠죠 하고 싶은데 왼쪽만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문제는 풀지 마시고요. 요 가하고 나만 읽어보시는 걸로. 그래서 지금 51분인데 쌤이 한 6분만 드릴 테니까 읽어만 보시는 걸로 할까요? 문제는 나중에 풀어보시고요. 한번 읽어서 요점 정리하듯이 어디에 뭐가 있지. 문제를 풀면 더 좋고요. 그렇죠? 7분 요게 딱 되면 끝내줄 테니까 자, 딱 이것만 읽어보자. 문해력, 독해력, 속독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